전필재 선생을 만약에 외지인이 여기 왔을 때 제가 한때는 아랑규 선발할 때 그거 심사위원장 하라고 한 두어 차 한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오는 교수들한테 제가 묻는데 그 밀양 깻잎하고 고추를 어떻게 먹일 수 있겠냐고 어떻게 소개해서 고추의 어떤 맛을 소개해서 먹게 할 수 있겠냐고 묻는데 밀양고추하고 밀양깻잎은 뭐라고 얘기해야지 말이 될까요? 어떻게 얘기해야지? 밀양고추가 달고 깻잎이 달다 그래야 되겠죠. 맞습니까? 왜 달까요? 밀양은 산들이 다 돌산이기 때문에 차를 많이 심었거든요. 차를요. 차가 돈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돈차라 그래가지고 본래 보이차가 우리나라도 있었죠. 공모를 하려고 그러면 공납하려고 그러면 다 이렇게 장기 보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보이차가 개발된 거고 우리나라는 돈차라 그래가지고 요런 엽전처럼 생겼는데 구멍을 중간에 뚫어서 여기다 깨서 절에 쓰도록 국가에 공납을 했어요. 밀양에는 다자 붙은 마을이 많습니다. 다죽이 있고 다원이 있고 다촌이 있어요. 엄강에도 다촌이 있고 다자 붙은 데가 많거든요. 거기다 뭐냐 하면 절이 다 있었고 절에 차를 바치는 차밭이 널찍하게 있었단 말입니다. 밀양산은 돌산 많죠? 네. 중국의 무이차도 무이산의 돌밭에서 이슬 받고 자란 거죠. 그것만 무이차죠. 밑으로 내려와서 바닥에 있는 것처럼 무이차 하니까 무이차가 뭡니까? 무이차인지 보통차인지 맛도 되게 없는 게 행세하는 거죠. 밀양은 산이 돌산인데다가 땅이 뭐냐 하면 마사토예요. 배수가 잘 됩니다. 그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든지 안에 물이 다 달지요. 액이 많이 고인단 말입니다. 진하게. 그래서 고추가 달고 깻잎이 달아요. 그 차를 갖다가 돈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심은 게 뭐냐 하면 밤을 심었습니다. 알밤이라 그러나요? 조선밤이라 그러던데요. 조그만 거. 지금 밀양산에 많은데. 밀양에는 동서남북의 율림이 있죠. 대표적인 율림이 남율림, 지금 밤섬, 삼문동입니다. 여기 밤섬에서 나는 밤은 국가진상품이에요. 좋았습니다. 네, 이게 그거로 바뀐 거고 나중에 그게 어른골 사과까지 대추 사과 이렇게 간 것이죠. 그렇다면 전필재 선생이 그렇게 훌륭한 분으로 여기서 봤던데 어떻게 소개할까요? 저기 밀양역에도 있대. 이 간판에 크게 붙여놨대. 전필재 선생 어떻게 소개해놨습니까? 그거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깻잎하고 저거 문장가라 그러면 문의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못 모셔요. 문장가는요. 사림의 종장이 뭔가요, 또요? 설명해야 돼. 아니 그러니까 사림의 종장이 뭐예요? 사림을 설명해야 돼도 종장을 설명해야 되고. 한마디로. 아니 외지에서 온 관광객이 짧은 시간에 손님이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밀양고추 달고 밀양 깻잎 다니까 먹어보라고 이렇게 해야지 먹을 거 아닙니까? 속아서. 그러고서 견디지를 못하죠. 밀양 고추가 다른 고추의 한 2배 맵습니다. 깻잎은 향이 한 5배 세요.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먹더라고요. 대체로 속아서 먹대. 어떻게 해요? 아니 전필재 선생을 그렇게 봤던데니까 여기서 가인까지 하니까 다리 아파 죽겠어요. 저는 여기 이거 앉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기 앉아 있으면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한 가지라도 건져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들릴 것 같아서 말을 못하겠어요. 아이고, 그 참네. 그렇게 하면 뭐 가이드 못 하겠어요. 이거 안 되겠어요. 어째? 아니 제가 그 해설사들 계속 얘기하는데 영남로에서 똑같고 어디 가서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징그러워. 뭐라고 할 건데요? 도학 사상을 몸으로. 아, 도학 사상이 뭔데요? 도학 사상이 인간답게 사는 거. 인간답게 사는 게 뭔데요? 지금도 인간답게 예. 많이 얘기 못 하니까 좀 기다려 볼게요, 제가. 아유, 목도 마르고 그렇다. 오름을 실천하시면. 오름을 다 실천합니다. 한번 뭐든지 좀 질러보세요. 조선의 공자, 그게 가깝겠네요. 네, 이게 가깝겠어요. 더 세게요. 네, 공자까지 한다 그러면 좀 과하다. 네. 그래도 그렇게 세게. 그러면요, 말을 조금 돌려서 이 지붕의 무게는 몇 톤? 30톤. 적당히 쓰셨네요. 지붕의 무게가 수십 톤, 많으면 50톤, 60톤, 많으면 100톤까지 되기 때문에 그냥 꽤 맞추면, 건물을 올려놓으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나라 건물들은 그래서 돌을 약간 평평하게 해서 돌 위에다 짓습니다. 영남로는 돌덩어리 위에다 지었어요. 안 흔들려요. 근데 만약에 수백 톤짜리가 올라가면 땅이 꺼지겠죠. 그러면 터닫게 하려면 죽어나겠죠. 옛날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형상 돌 위에 짓습니다. 터를 닦으려고 그러면 그런 수백 톤짜리를 올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마에서부터 인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터를 닦아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촉성로도 영남로도 삼척의 죽서로도 다 어디에 앉았습니까? 돌덩이 위에 앉죠. 예. 주추만 올려놓으면, 주추도 필요 없어요. 돌이면요. 예, 돌만 깎아서 그냥 이렇게 조금 쌓아 올리면, 그 위에 올려놓으면 딱딱 고정이 되면, 이거는 못이 필요 없죠. 못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건물이 내려앉죠. 끼워 맞추면 됩니다. 예. 기다리다 안 나오면 저 집에 가고요. 저 바빠서요. 우리나라의 집현전이었다 하면, 집현전의 역할을 대신했다 그러면, 집현전은 알아먹죠. 네. 집현전의 역할을 대신한 분이다. 말이 될까요? 설명이 더 필요할까요? 집현전은 모르나요? 세종 때 만든 집현전의 역할을 한 분이다. 그러면 궁하기는 하지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겠네요. 제가 이걸 과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실제 집현전이 전필재 선생 때 폐지가 됩니다. 세조의 왕위 창탈 이후에 세조에 의해서 집현전에 있는 학사들 대부분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왕권 보기에, 왕위 보기에, 단종 보기에 가담했잖아요. 사육신을 낳잖아요. 생육신을 낳고. 그래서 집현전을 폐지해버렸어요. 집현전이 없어지면서 우리나라 문화를 주도하는 기관이 없어졌는데, 학술의 최고기관, 문화의 최고기관이 없어졌는데 그 역할을 한 분이 이분입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집현전이 없는 동안에 국가기관이 할 거를 갖다가 이분이 했어요. 요새 국회의원도 보고, 지들도, 국회의원들이 다 지들끼리 다 떠들대요. 대통령 지도 떠들고. 헌법기관이라며요. 헌법기관이라며요. 시장도 헌법기관이고요. 맞습니까? 장관도 헌법기관이라며요. 개인이 헌법기관이라며요.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죠. 예, 1인이. 전필재 선생도 당시의 최고 학술의 기관이었습니다. 자기가 이거였다고요.
이 역할을 했다고요. 여기에서 어떻게 되냐 하면 학문하는 사람도 나오고 문장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세상 좀 싫어가지고 은희를 한 사람도 나오고 충제를 높이 세운 사람도 나오고 오만 인재가 다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제일의 문화를 가진 사람이에 따르네. 되겠네요. 국가 최고의 뭡니까? 학술기관이자 뭐예요? 최고의 학문의 전당이 이분이었다고요. 예.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조선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시작이 돼요. 조선의 그 뒤에 문화, 역사의 전개는 이분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문묘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갔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태계는 그렇게 평가를 고약하게 하고 나니까 서원에는 모시지 않으면 안 될 여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피치 못할 선택이었지만 아주 궁여지책으로 선택한 게 이서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걸 갖다 붙여놓은 거죠. 그 다음에 상향 충문에 태산북도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태산북도라고 얘기하는 건 다른 이유 없습니다. 조선조의 우리나라의 문화나 역사가 거의 시작이 됐다 그러면 그 출발은 이분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집현전이었다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한편 어떻게 되냐면 이분 때문에 오만 파란이 났습니다. 사화도 이분 때문에 시작이 되죠. 맞습니까? 이분이 쓰신 이것 때문에 시작이 되잖아요. 조의제문이라 그랬지만 이건 엄밀한 의미에서 조의제품입니다. 제문이 아니고요. 이건 조구럼부를 썼던 가이의 조구럼부를 의방을 했기 때문에 요걸 갖다 비겨서 글을 지었기 때문에 조의제문이라고 하지만 조의제부라고 하는 데도 많아요. 그걸 실제 글을 갖다 번역해 놓은 대로 이렇게 됐습니다. 번역문이. 원문 붙였죠. 제가 원문을 붙이고 싶어서 여기 계신 분들한테 보이려고 붙인 게 아니고요. 이 원문은 다 붙입니다. 그래 붙여놓은 것이죠. 이 부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놓고서 뭐 이게 과분이 문분이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과분은 뭐냐면 과거 시험 대비용으로 썼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로지 글로만 썼느냐, 이것 때문에 문부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조의제문이 전필체생 문집의 앞에 들어간다 뒤에 들어가 중요하지 않은 게 사분원년 맨 앞에 들어갑니다. 지은 것은 언제 지었냐면 벼슬에 과거에 급제해서 벼슬에 나가기 바로 직전에 졌어요. 누구 조정에 나가는 거였냐면 세조의 조정에 나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글의 내용은 누가 봐도요, 누가 봐도 고춧가루라고. 고춧가루병 보시면 누가 봐도 고춧가루죠. 미원하고 저거는 구별이 안 돼도요. 소금하고 설탕 구별이 안 돼도 그 찬장 여시면 딱 보면 고춧가루는 구별이 됐죠. 예, 그래서 누가 봐도 고춧가루입니다. 그게. 예. 뭐냐 하면 이 글은요, 누가 봐도 의제를 갖다 조상한다 그러지만 바로 보면 세조를 비판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읽어보면 쭉 내려가기 때문에 글은 너무 잘 쓴 글이고 젊어서의 충분이란 게 그냥 그게 이릅니다. 그래 역사를 바로잡겠다 이런 의식이 잔뜩 들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 하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세조라는 사람의 조정에서 녹을 먹고 벼슬을 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거 마음에 안 드는데 저게 좀 높은 벼슬 주니까 요새도 똑같죠. 나가서 그 관직이나 받고 하면 뭐라 그럽니까? 장관 되고 하면 저거 하죠. 예. 아니요. 그런데요, 이거는 해석을 그렇게 몰아가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젊어서 이렇게 했는데 요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 조의제문을 썼는데
젊어서 그렇게 쓸 수 있거든요. 젊어서 역사적인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조정에 나가서 벼슬 하는 건 또 그 다음 문제고요. 그 다음 문제인데 어쨌든 옛날 분들이 따질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자기가 부당하다고 불의하다고 생각한 그 임금 밑에서 벼슬 했다. 이게 문제가 된 거죠. 그런데 거기다 더 해가지고요. 어떻게 했냐 하면 제자 그 전필재 선생의 제자는 한원당이나 일두를 얘기하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타경 김일손이란 분입니다. 이분은 탁월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그 어느 정도였냐면 집안이 3대가 명문이고요. 그러니까 훈구살림은 없습니다. 이 집은 훈척이에요. 그 떠르란 훈척입니다. 3대가 저거하고 철행으로 세상에 드날렸던 자기 조부가 있고 김해김치 그 집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떻게 되냐 하면 타경은 30몇 살에 죽는데 20대 초반에 이미 이걸 겸합니다. 제가 이거 뭐 글에 다 써놨는데 한림하고 주서를 겸해요. 이걸 두 개를 묶어서 한 주라 그러는데 지금 인터넷 그냥 휴대폰에 찾으시면요 한 주 하면 나옵니다. 한림 그러니까 한림은 뭐냐면 예문관 검열서부터 봉교까지를 사초를 기록하는 사관들을 한림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승정원의 다른 직책보다 중요한 직책이 주서입니다. 승정원의 주서는 사초를 기록하거든요. 직책이 두 개가 있어요. 사초를 갖다가 예문관 그 검열만 하는 게 아니고 승정원 주서도 같이 기록하는 것이 우리나라 관청 중에서 승정원, 예문관, 춘추관 이런 데는 다 승정원 도성지가 장입니다. 춘추관의 장도 승정원 도성지고 그 다음에 예문관의 장도 승정원 도성지예요. 이건 겸직하는 것이기 때문에 춘추관, 예문관은 한림하고 주서 승정원 주서와 예문관의 검열서부터 봉교까지 한림 이 두 가지 관직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그 다음에 이 이후로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겸직했습니다. 저기 월연대에 가보시면요 20한림대라고 그래놨습니다. 거기다가 20한림대라 그랬습니까? 왜 한림이라 그랬습니까? 이 양반이 그것보다 높은 벼슬을 했는데 예문관 검열을 지낸 게 다른 관직을 다 초월해서 제일 으뜸이에요. 김해에 한림면 있습니까? 그것도 그분이 한성부 부윤까지 지냈거든요. 이 어른 윗대입니다. 타경에. 근데 거기도 그 어른이 그 계유정난 나고서 세조가 왕위 찬탈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벼슬 예문관 검열하다 내려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정자를 갖다가 태원정인가 저 짓고서 있었는데 다들 그 어른의 어떤 충절을 기려가지고 거기다가 한림정이라 그랬습니다. 한림정이라고. 그게 지명에 남은 겁니다. 화포천이 있는데요, 거기요. 그 김해 김씨들 장애들 그렇게 훌륭한 조상이 있는데 월파장하고 하나도 관리 안 해. 그래서 김해 가서는 조금 잔소리 좀 하려고요, 지금. 예. 그렇지 않아도 이 집 가서도 다음에 갈 때 좀 잔소리 좀 해야 되겠고요. 아니 제가 그걸 다 여러 차례 쓰거든요. 한림이란 지명으로 기억할 정도가 되면 이 직책이요. 한림이란 직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저거는 임금이 임명 못해요. 저기 관료들이 합의해서 추천합니다. 한림하고 주서를 겸임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젊어서 얼마나 글을 잘했으면 이렇게 됐는지 하고서 이거로 해서요. 두 개를 겸직하는 과정에 조의제문을 사초에 싣고 이 글에는 충분을 붙였다. 그 불의한 임금에 대한 그 다음에 쫓겨나서 죽음으로 달려간 단종에 대한 그런 것 충성과 지금 불의한 임금에 대한 분노를 갖다 붙였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서 사초에다 실어버렸습니다. 이게 세칭
무오사화, 그 뒤에 사화가 4번 나는데 요 사화는 선비사자를 쓰지만 사초로 일어났기 때문에 역사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필화사건이라고요. 필화사건이라고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니까 저렇게 했겠죠. 똑똑하니까. 우리는 흔히 한원단과 일두를 얘기하는데 한원단과 일두 위쪽이에요. 일두 같은 경우는 이분이 사관으로 추천합니다. 한림으로. 나이는 많아도. 일두하고 이분은 둘도 없는 사이라서 타경이 붙들려 갈 때도 저쪽에 여기서 붙들려 간 게 아니고 저 청도에서 자기 집에서 저쪽에 함양의 일두 그 뭐죠 남계서원 옆에 청계서원이라고 조그맣게 전하는데 거기 청계서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붙들려 갔어요. 같이 있다가 그 자기 후임 자리를 전부 다 이제 그 일두한테 추천할 정도로 관계가 밀접했는데 이거를 딱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났거든요. 이게 조선전에 추작을 공고히 하던 쪽에서는 출처의리에 문제가 되는 거였습니다. 왜 자기가 불의하다고 한 임금 밑에 배설을 했느냐.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인품을 평가할 때 이렇게 학자가 되지 못하고 그렇지만요. 어쨌든 전필제에 의해서 모든 게 열렸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헌법기관과 같은 역할을 했다며요. 예, 집현전이었다며요. 부인할 수 없죠. 서원에다 모셔놨지만 그거는 혹 생각에 우리들의 생각에 너무 조의제문이란 그 글에 매여서 작은 것으로서 큰 것을 흠을내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전두환전부터 고시 시험 친 사람 많아요. 아 그렇죠. 그런데 보통 사람이 그러면 되는데 전필제 선생은 경우가 다르잖아요. 역사를 바꾼 사람인데. 그런데 혹 제가 태계 선생한테 묻고 싶은 거는 혹 선생께서 너무 과해서 괜한 흠집을 내신 건 아닙니까? 제 안의 글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필제 선생은 집현전의 역할을 했어요. 집현전이었고 본인이. 그렇게 평가해도 과한 평가 아니겠습니다. 아닌데 이 조의제문이란 출처의리라는 것이 작은 어떻게 보면 주작이 전개되고 나서의 문제인데 그거 하나를 들고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그 다음에 시호를 문간으로 낮춰놓은 것을 바꾸지 못하고 나중에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우함에 의해서 노론집이 됐는데 바꾼 것. 그 다음에 밀양에서는 본의 아니게 전필제 선생의 후손을 내보내서 야로까지 보내놓은 것. 이런 것들이 혹 너무 작은 것을 크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글에 담아놨는데 이게 저는 계문에 일이 있는 사람이라서 말을 하고 나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좀 아프기도 하고 조금 힘들었어요. 어쨌든 우암 이후에 여기 글을 보시면 뒤에 조의제문 문제는 아무도 거론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거론을 안 하냐면 잘못 거론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에 은혜를 받고 있는 것에서 어떻게 돼요? 작은 문제로 그걸 덮어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단 말입니다. 실제 자료를 찾아보면요. 조의제문을 놓고서 인간평가를 하는 거에서 그 거론되는 기록은 대단히 적습니다. 사화라 그래도. 그러니까 사화를 볼 때 그거에 피화된 사실 그것만이 아니고 화를 입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화를 일으킨 사람은 요새 말로 하면 나쁜 놈. 사화에 피해를 입은 사람은 좋은 사람. 이렇게 가르는 건 너무 이걸 갖다 단순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는 엄연히 그런 역량과 역할이 있었다 그러면 한원당이 뭐 별개 한원당이겠습니까? 사람이 왔을 때 한원당을 봤을 때 전필제 선생의 소학을 읽으라 그랬어요. 가르침이고 한원당은 왜 그러냐면 무인기가 아주 강합니다. 그분도 야로 출신입니다. 전필제 선생과 가까워요. 야로 출신이고 야로는 희한한 곳이라서 합천해인사도 본래 야로지요.
거기에 해인사가 있었다는 것도 참 미묘하고요. 기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원당은 어떻게 했냐면 서울 출신인데 자기 외가가 서울이었거든요. 서울에 지금 덕수궁 뒤쪽 정동이요. 거기 살았는데 거기에서 남대문 시장이 멀지 않습니다. 실패시장이. 그러니까 요 조그만 꼬맹이가 놀러 나가요. 놀러 나가는데 어떻게 되냐면 한 5살 때 놀러 나가면 이 채찍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놈이 악동이라서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지 마음에 안 들면 자판을 갖다가 마구 두드려 쳐서 그 악동이 나타나면 그 옆에 자판 깔아놨던 상인들이 다 길을 떴다 그러니까 젊어서는 어땠을까요? 좀 한가닥 했겠네요. 왈짜고. 그 다음에 젊은 시절에 술도 잘했고. 그러니까 애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선생이 보기에 이게 뭐냐 하면 얘는 글을 배우면 안 될 것 같아. 뭐 한유 문장을 이렇게 배우러 왔다는데 배우면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주가 있으니까 금방 과거에서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나댈 것 같으니까 조금 눌러두느라고 소학을 공부하라 된 거죠. 타경한테는 한유 문장을 배우라 했습니다. 사람이 좀 집안에서 좀 가다듬어졌는데 그 한원당은 좀 덜 가다듬어진 거죠. 그러니까 요새 말로 하면 애를 너무 잘한다 해가지고 이게 세상 무서운 게 없고 자기 외증조부인가요? 공신입니다. 그 다음에 외척이고. 그래 서울 장안에서 뭐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돌아다니면서 여기 내려와서 떠르르 하고 기고만장해서 오니까 애를 좀 누르느라고 그랬던 게 뭡니까? 동방에 수연이 되어 있고 그것도 외증손을 잘 둬서 그렇죠. 한강 정구란 분이 외증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은 항상 2개를 쥐고 앉아가지고 세종대왕은 친손자 주고 그 신사임당은 외손자를 주는 게 말이 됩니까? 한 장도 부족하고 한 2장쯤 이렇게 주는 게 그게 사람을 보는 안목,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춤형 가르침. 언뜻 생각하면 과거급제자가 많기 때문에 그 고시원의 스타 강사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제가 한때는 말하기가 궁해가지고 검찰청에서 고시원 스타 강사라 했더니 검찰청 그 여기 지청장이 오해하던데 말 뱉다고 그건 아니고 아마 이 기관이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서 인재한테 맞추어서 다 줬다면 우리나라 도학의 원류이기도 하고 문장의 원류이고 은일의 원류이고 그 다음에 철행의 원류이다. 조선의 역사 여기서 시작이 됐다. 다만 그렇게 크게 평가하는데 출처의리가 뭐 큰 흠이라고 그걸 그렇게 흠을 잡아서 이렇게 하냐 말입니다. 네. 정작 이걸 계승했던 전필제나 타경을 계승해 가던 경남 쪽의 몇몇 분 인사들의 말씀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걸 도리어 타경 같은 경우는 조의제문을 하면서 출처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당대의 공론을 높다랗게 세워서 그걸 정함이 계승해 갔다. 그 다음에 전필제 선생은 우리나라의 도학과 문장과 뭐예요? 은일과 절행의 모든 문화의 원류가 된다는 걸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희한하게도 딴 지역으로 가게 되면 왜 이렇게 조금은 빼떠듬해지는지 이건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 삐뚤어져 있는 출발은 어쩔 수 없이 여기로 올라가겠다. 우암도요, 나중에 시호를 복구시켜 주는데도 삐뚤어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출처의리가 늘 이게 문제입니다. 만약에 집현전이란 기관이 있었다면 집현전에 누가 잠깐 그 옆에 오물을 좀 칠해놨다고 그게 문제 됩니까? 닦아내면 되잖아. 그렇죠. 좀 지저분하면 어떡합니까? 청소하면 되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그 제가 다 쓰고 발표한 거 다시 하려니까 좀 힘들다. 그건 안 하고 싶어요.
예. 근데 이제 예. 지금 그 시대에는 그 학자를 좀 넓게 싶다면 현재 시대에는 그 문인이 뭐 학자 아래로 들어가서 문교라는 그 어떤 거 말고 별도로 문인으로서의 표상을 가지고 독특하게 수 있는 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은 어렵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그 전까지는 정치가이자 다 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투보한테 만약에 투보를 놓고서 당나라 대표 시인 하면요, 듣는 투보 엄청나게 화낼 겁니다. 가만히 안 둘 겁니다. 자기는 당나라 때 관료이자 시인입니다. 정치가이자 시인이라고요. 정치가이자 시인, 문인 이랬는데 고려 때까지 그랬는데 조선조에 들어와서 전필재 선생이 이후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학자이자 관료.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21세기 뭐 아닙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고 대학 교수란 게 그 당시에 학자라는 이름이 붙은 게 제일 높은 것을 잠깐 누려먹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다 직업인이고 학자는 뭐냐면 당연히 도덕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자 관료입니다. 이 사람은 학자이자 다른 게 아니에요. 관료예요. 관료이자 문인이었다가 학자이자 관료가 된 거죠. 그게 조선조의 이겁니다. 선생이고요. 선생은 사당에 모시는데 감회에 모시게 되면 4대가 되면 친진을 합니다. 친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4대가 되면 친진이 되는데 친진이 되면 대가 다 한다고요. 그러면 신주를 꺼내다가 매원이라 그러든지 조매라 그러는데 묻어요. 예, 그러고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기제를. 감회에서는 그러는데 만약에 서원의 사당에 모시면 제사를 영구히 지내는데 요건 작은 정도의 추승이고 큰 추승은 공자가 중앙에 떡버티고 있는 성균관에 들어가는 겁니다. 문묘에. 성균관에 공자를 가운데 두고서 옆에 모신 분들은 다 공자의 제자지요. 그렇죠? 공자의 제자가 되니까 공자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을 선생 이렇게 합니다. 선생은 아무나 붙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계좌를 해요. 모인다고요. 거기서 뭐 이 사람을 갖다 공이라고 그랬다가 죽고 나면 다 공이라고 붙여주는데 공 말고 선생을 붙일 때는 논의가 돼서 집안의 가매에 모실 것이냐 학교의 사당에 모실 것이냐 더 나아가서 이언을 더 높은 데로 그 문매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도의 여론을 다 모은다고요. 그러면 그게 조정에 올라가서 합의가 되면 문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선생을 붙이는 거는 이거보다 높습니다. 이거는 별로 높지 않아요. 상공이요. 영의정은 안 높다고요. 서해 대감이라 그러지 서해 선생 안 그러거든요. 우리는 익숙하게. 서해 대감이라 그러고 학풍 대감이라 그러지 학풍 선생 안 그런단 말입니다. 나중에 할 때 장애들이 서원에 모셨기 때문에 서원이 남설될 때 그런 일은 생기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그 태계의 조치는 이런 겁니다. 문매에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모시지 않을 수 없다. 왜요? 이걸 부인할 수 없었잖아요. 집현전의 역할을 부인할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집현전에 오물이 조금 있다 그래서 집현전이 상합니까? 뭐 치우면 되잖아요. 뭐 문제된다고. 뭐 젊어서 쓴 건데요. 그건 뭐 중요하다고요. 어쨌든 그렇다고 봐도 타격이 너무 잘 나가지고요. 사고 낸 것은 사실입니다. 예, 사고를 친 거는. 큰 사고를 내놨어요. 제가 이걸 갖다가 여기 올 때서부터 의문이었는데 풀지를 못해가지고 요번에 풀고 보니까 그 제일 꼭대기 자리에 제 선생이 앉아 있습니다. 참으로. 네, 그래서 그 도산에 갔다 오고 했던 거죠. 어쨌든요. 그렇더라도 변함없는 것은 그 큰 역할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문명에 간다 안 간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않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된다. 나가서요. 전필재 선생 하면요. 유림의 종장, 사림의 종장하면 어렵습니다. 그냥 집현전이라고요. 한마디 말하면 됩니다. 집현전 맞아요.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뭐 톤을 붙여서 조의제문 들고 나오면요. 그 옆에 좀 지저분한 거 있으면 치우면 된다고요.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조의제문을 들고 나오는 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던 손을 노상직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조의제문을 들고 나오면 잘못하면요. 스승을 깎아서 제자를 높이는 격이다. 말하지 않는 것이죠. 차라리 뭘 높이는 게 더 중요합니까? 전필재 선생이 한 걸 높이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굳이 조의제문 들고 나와서 조의제문 논의 자체가 소장이 얘기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들고 나왔는데 이걸 차라리 그냥 보고 알고 나면 좀 명료합니다. 굳이 뭐 그래 엄청나게 우리가 학자들이 떠드는 것처럼 엄청난 문제 아닙니다. 이런 큰 역할을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부인하겠어요? 다 부인 못하니까 조선조 말기까지도 변함없이 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의 문화는 최고라고. 그걸 갖다 말은 못했지 국가가 못하는 역할을 갖다 이분이 다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가 더 의미가 크지 자꾸 흠을 내는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 어쩌자고요. 제가 쓰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다 서문에다가 보면 전필재 평가 문제 놓고 그 인물 평가 문제 놓고 그 뒤에다가 할 때 요거 13페이지에 가 보시면요. 거기에 서문에 그 얘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쭉 썼는데 뭐냐면 14페이지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좀 시간 늦었지만요. 14페이지 맞습니까? 따라서 그럴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있습니까? 그 뒷페이지에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조의제문. 예. 늘 사초로 실었을 정도로 기사직필한 기사직필을 말을 쓴 분은 정암 조광조 하는 분입니다. 한 강직한 사관의 상을 부각시키면 부각시킬수록 역으로 그가 그렇게 존모에 맞지 않았던 스승 전필재 선생을 그만큼 더 폄하하게 되는, 말하자면 스승을 폄하하고 제자를 높이는 그로서는 절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만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갖다가 이걸 너무 들고 나오는, 그래서 조선조의 많은 선비들이 이 문제를 직접 거론 안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료가 극히 적어요. 왜 모르겠습니까? 이 문제. 사화가 일어났는데. 여기에다 그의 사후 후손들이 끊임없는 추숙 욕구와 저 청도에 있는 이 후손들이요, 김해 김씨들이 별납니다. 모계중학교까지 세워놨죠. 중고등학교까지 세워놓고 하는데 너무 추승하느라고 돈도 많아 돈을 너무 써가지고요. 욕구와 이를 실현시켜주는 권력자의 정치적인 이해가 맞물려 덧대어진 그에 대한 후한 평가까지를 보태본다면 그의 인간상, 당대 현실을 지켜서 그의 인간상을 과연 어떤 형태로 그려야 할지 저로선 종잡을 수 없었습니다. 책도요, 그 글이 조금 되는 건 봐도 타경도 훌륭하고 전필재 선생 글이 많이 남아서 훌륭한데 그 많은 글을 덧대어 놓으면요, 뭘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번역까지 해서 좀 병개가 심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문제를 덮어놓고 타경 선생은 어떤 분이다, 전필재 선생은 어떤 분이다 하고 명료하게 들어가 주는 게, 그러고 그냥 읽어보시면요, 조의제문 괜찮습니다. 글 좋아요. 쭉쭉 내려가고 그렇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제가 번역 바로 알아듣도록 한번 읽어볼까요? 시간 늦었는데 뭐 어쩔 수 없지만 읽어볼게요. 제가 조의제문을 안 읽으면 또 소장한테 한 소리 듣는다. 예. 꼭 전화 걸어서 물어보니까 1페이지 보시죠. 앞에 부서가 있는데 그거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하늘이 사람에게 법칙 부여하였으니, 이건 시기 때문에 글자를 맞췄습니다. 그 누가 4대 5상 준행할 줄 모르리요. 중하라서 풍부하고 이적이라 인색한 게 아니며 옛날에만 있었고 지금은 없는 것이 아니라오. 그러므로 동이 사람인 나 1000년 뒤이 지난 뒤에
상가 초나라의 회항을 조문하네. 옛날 진시황이 폭정을 자행하여 조령원 진시황의 별명입니다. 사해당 검붉은 피바다가 되고 말아 상어와 미꾸라지 어찌 목숨 보존하리요. 그물을 벗어나려 안간힘을 다하였네. 이때 산동 육국 후사가 된 사람들은, 산동 육국이란 건 뭐냐 하면 진나라가, 진시황 때에 진나라가 멸망시킨 함곡간 바깥의 6나라예요. 그 건각 바깥의 6나라입니다. 그 육국 후사가 된 사람들은 침몰하고 방랑하는 필부와 백성들뿐 한심하게 됐다고요. 항랑한 총나라의 장수의 후예로, 항랑은 항우의 숙부죠. 어호를 뒤따라서 대사를 일으켰지. 어호는 뭐냐 하면 진시황 이후에 진나라 말기에 농민 반란을 일으켰던 진승, 오강, 진승을 가리킵니다. 그 바로 찾아보시면 이건 크게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임금을 찾아내, 초나라 후손을 찾아내어 백성 소망 따랐으니, 웅역은 뭐냐면 초나라 조상을 웅역이라 합니다. 웅역에게 끊어진 제사 다시 있게 했네. 제왕의 상서지고 왕위에 올랐으니 천하의 천신은 초나라 왕족의 성씨입니다. 상서지고 왕위에 올랐으니 천하의 천씨보다 더 높은 이 없었다오. 장자보내, 장자는 누구냐 하면 한고조 유방입니다. 관중에 들어가게 하였으니 인하고 의로운 마음 또한 볼 수 있었다오. 요 의제가 그랬단 말입니다. 어찌 그를 잡아 양가일이 탐욕포악 마고 광군 죽였나니, 여기 항우가 그런 거죠. 어찌 그를 잡아다가 처형하지 않았던가. 아, 형세가 대단히 어긋난 점이 있었으니 회항에 대해 나는 더욱 걱정스러웠지. 배신한 자에게 끝내 시해 당했으니, 항우가 직접 죽은 게 아니라 누가를 시켜서 죽여가지고 침강에다 빠뜨렸다 그러죠. 그래 단종을 죽여서 어떻게 했습니까? 영월의 동강에 빠뜨린 것과 똑같은 거죠. 금강이에요. 배신한 자에게 끝내 시해 당했으니 천운은 과연 크게 어긋나 버렸다고.青강가 우뚝한 산 하늘 높이 솟았는데 햇빛은 침침하고 날은 어두고둑.青강은 밤낮으로 쉼없이 흐르는데 물길은 넘쳐나도 되돌아오지 않네. 죽은 분이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한스럽다 장구한 이천지 언제나 다하리요. 그넉선 지금도 떠돌아다니리라. 물에 빠져 죽었으니까 물에 빠져 죽은 귀신 넋이 떠돌지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충식 금속을 꿰뚫만 하기에 시망께서 호련히 꿈속에 나타났네. 꿈에 나타난 걸 빙자해서 썼습니다. 주자의 노련한 필법에 따라, 춘추필법에 따라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이랬네요. 마음 설렘에 공경이 사모하네. 술잔 들어 땅에 부어 제사 지내니 바랑은대 영령이여 흠양하소서 그랬습니다. 글 어렵지 않습니다. 그 뭐냐 하면요, 옛날에 이걸 거론하기 싫어가지고요, 괜히 어렵다고 겁을 줘서 어려운 것입니다. 글은 어렵지 않고 그냥 젊은 충분히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이거는 뭐냐 하면 그 헌법기관인 집현전을 갖다 능가할 수 있는가, 흠낼 수 있는가,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생각해 본다 그러면 좀 자유롭고 뭐죠? 편하게 전필재 선생에 대해서 논의도 할 수 있고, 그 우리가 후대에 다시 계승해 가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로서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제가 모르는 분야 많이 잘 들었습니다.